우리 모두의 취업백서 시중잡담 28회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PD입니다. 그리고 저의 방황을 바로잡아 주실 이웅명 부장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방황을 바로잡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왜 안 들어? 다 식구 말이야. 열심히 좀 하라고 했더니, 딴짓거리나 하고. 이럴 때 좀 화내야 되겠다. 말을 하세요, 말을.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그냥 싹 넘어가네. 이런 거는 전문용어로 쌩까야지. 네. 일단 이번 주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안 하면 불안하고, 네? 막상 시작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스펙을 쌓는데 도움이 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계륵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뭘까요, 이게? 저희 취중잡담 듣는 거? 이 아저씨가 여대생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요. 네네네. 이게 바로 대외 활동을 언급하는 거더라고요. 아. 요즘 대학생들 대외 활동 장난 아니잖아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대외 활동. 그렇죠. 아. 그러니까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면서 대외 활동이 이제 거의 필수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스펙 쌓기를 위해 이 대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시사용으로 다뤘던 열정페이 문제까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거의 안 주고 일만 부려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대외 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 보통 인턴도 하고 서포터즈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그 대외 활동 종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네네. 요 자료를 제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뭐 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직속 우리 박 여사께서 이렇게 하는 데인가 본데, 아무튼 청년위원회가 그 신용환 위원장이 이제 활동하시는 곳인데, 말 그대로 청년들의 고민이나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해결해 달라.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청년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외 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만 놀라운 자료들이 나왔더라고요. 대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정부, 공공기관, NGO. 작년에 이들이 했던 대외 활동 숫자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몇십만 개 되지 않을까요? 몇십만 개? 저보다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왜요? 한 1000개도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밖에 안 돼요? 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고, 취준생이 몇 개인데, 몇 개는 아니지. 취준생이 몇 명인데, 1000여 개밖에 안 됐다고요? 말도 안 돼. 적은 숫자인가? 아무튼, 지난해 진행된 대외 활동이 1000여 개고요. 네. 이 중에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했는데, 10명 중 4명. 그러니까 39.5%가 한 번 이상 대외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대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 번 평균, 1인 평균 4.9회 대외 활동을 했고요. 대외 활동 한 해 평균 6.9개월. 그러니까 거의 7개월, 반년 이상을 활동을 하고, 활동 중 일주일 평균 투자 시간은 무려 16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17시간 가까이를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 하루에 거의 2시간 넘게, 3시간 넘게 대외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EPD가 물어보신 대로, 그럼 대외 활동 종류가 상당히 많겠구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인턴, 봉사활동,
서포터즈, 그 다음에 뭐 신문사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기자단, 또 마케터도 있고요. 또 대외 활동 홍보대사로 하시는 분도 있나 봐요. 그리고 해외 탐방, 그 다음에 학술회, 강연, 국토순례, 캠프.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저희 취중답담에서도 몇 번 다루긴 했었는데 국토순례 이런 거 인사 담당장이 이제 별로 엣지있게 보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 뭐 국토순례 갔다 와서 뭐 여러 가지 경험 쌓는 건 좋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별로 인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쌓이고 결국 인사 담당자들도 그거를 뭐 대단한 경험이라고 워낙 흔해졌으니까 네, 그게 그렇죠, 평가를 안 그렇죠. 한다는 얘기가 있죠. 아무튼 이런 대외 활동 종류별로 어떤 것들을 많이 첨가하고 있나 이렇게 그런 자료도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국내 봉사 활동이 가장 많아요. 35.2%. 그 다음에 하는 게 서포터즈 17.6%. 그리고 인턴은 14.5%. 해외 탐방 뭐 봉사 같은 거는 9.7%.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대외 활동 뭐 많이 있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생각보다 얻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만족도 조사한 거 보니까 만족도가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기대했던 거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뭐 쉽게 얘기하면 인맥을 쌓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도 가지고 대외 활동에 참가하시고 또 역량 개발, 실무 경험, 그다음에 나만의 스토리. 요즘 자기소개서 쓰려면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스토리텔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또 어차피 대외 활동도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금전적 혜택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근데 금전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제일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점 만점에 제가 생각한 거는 뭐 인맥 뭐 이런 것들은 한 4점 정도 넘고 역량 개발 같은 것도 한 4점 가까이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대보다는 좀 낮아요. 한 3.2에서 3.7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보통인 거죠. 그냥 이건 보니까 그냥 그런 거네요.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대외 활동했던 대학생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외 활동에 선발되기 위한 경쟁이 너무 과열된 상태예요. 저는 종일 근무에 월 20만 원만 받은 적도 있어요. 취업난을 이용해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러우면서도 취업을 위해선 수능해야 하는 것이 학생이기 때문에 무척 답답해요. 이런 하소연을 하는 대학생이 있고요. 네. 또 이런 남학생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외 활동이 본질에서 벗어나 취업 필수 코스처럼 되어버린 실상이 너무 아쉬워요. 뭐 이런 하소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짜 이렇게 대외 활동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느냐, 왜 떨어지느냐를 찾아보니까 대외 활동을 통해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피해도 받아요? 네. 무려 10명 중 6명. 60.5%가 네. 내 스스로 대외 활동하면서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해 활동 도대체 어떤 거냐? 아까 얘기했던 열정 페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네. 36%, 10명 중 4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주최기관으로부터 아르바이트가 해야 되는 단순 근로를 강요받았다. 또 공고에서는 뭐 이것도 하고 이런 경험도 쌓을 수 있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 이제 다른 활동을 시키더라.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아까 이 PD가 언급했던 그 국토순례 같은 경우.
모아놓고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방치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는 폭언 네? 이 XX 너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학생이 마케터로 대외 활동에 참가했는데 이 학생의 사연은 이거예요. 프로야구 관련 활동이었대요. 네. 한 번 행사에 참가하면 하루 10시간 이상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공고에는 그냥 행사 참여라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뭐 민원도 받아야 되고 잔디 관리까지 해야 되고 이게 뭐 완전히 행사 보조요원처럼 이제 자기를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네. 아예 공고 제대로 냈네요. 행사 참여, 행사에 대한 모든 액티비티들의 어떤 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을 테고. 그렇죠. 근데 너무하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실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기자단으로 활동했던 친구인데 네. 실제 취재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기간 행사 홍보글을 그냥 막 퍼나르는 거예요. SNS, 블로그 뭐 이런 데다가. 그래서 이 퍼나르는 걸 가지고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가 이걸 보고 이제 성적을 매긴대요. 이건 뭐 바이럴이네요. 그러니까. 바이럴. 그래가지고 이런 내가 왜 기자단인데 이런 역할만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하소연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남학생은 이런 얘기도 해요. 공익 캠페인 포스터를 소매점에 배포하는 역할로 대외 활동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서포터즈를 뽑는다고 해서 했더니만 근데 가봤더니만 3등 안에 들면 1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경쟁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 모아놓고 많이 나눠주는 뭐 이렇게 해야만 1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3등 밖에 사람들한테는 원래 약속했던 근로 대가보다 훨씬 적은 비용만 주고 아예 무급도 주고 너 이것밖에 못했으니까 너는 돈 못 줘. 네. 뭐 이런 얘기. 그런 피해를 받았다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이런 이것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국내 봉사활동을 한 남학생은 천문에 관련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이제 대외활동에 신청을 했대요. 네. 근데 가서 정작 했던 일은 뭐냐면 주차요원. 차만 세우고 온 거야, 차만. 그러니까 아마 밤에 주차요원을 했나?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진짜 생뚱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하소연하는 친구들 있고, 그 대학생들의 이 하소연이 상당히 많아요. 한 학생은 이것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꽤 이름 있는 공공기관 인턴이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간 거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인턴 뽑혔어 하니까 엄마는 프랭카든까지는 아니지만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돌렸겠죠. 역시 우리 아들 이렇게 좋은데 인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칭찬을 받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 부서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사실 따로 시킬 일이 없는데 위에서 뽑으라고 하니까 뽑았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업무 시간에 내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아주 좋은 사무실을 이제 독서실로 이제 빌려주신 거죠. 뭐 공공기관 다운 배려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하소연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이게 기자단 또 이 기자단이 좀 말썽이네. 맨 처음에 공고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수 활동자한테는 표창도 주고 네. 기자단 수료증도 준다. 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딱 했는데 기자단 활동 딱 끝날 때 보니까 그냥 지네 회사 이름 들어간 볼펜 하나씩 주고 끝인 거야. 사실, 뭐 표창 수료증 없어.
사실 소프터즈가 원하는 건 앞에 그런 실무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결국은 수료증이거든요. 나 이거 했어라는 증서가 필요한 건데. 근데 그 수료증마저 네. 이제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아 선물을 주지 말고 수료증을 줘 이것들아.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네. 폭언, 협박, 성희롱. 아 성희롱까지 있어요. 네. 대외 활동하면서 뭐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대충 좀 알려드리면 한 남학생은 이제 국내 봉사 관련된 대외 활동을 했는데 자기를 이제 가리켰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보다 돈 적게 받고 이 일을 할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더 잘한 애들이 많다고 그만둬도 상관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또 한 학생은 또 이것도 또 기자단이야. 진짜 우리 언론사들 좀 각성해야 돼요. 그쵸? 네, 그 기자단이 언론사는 아니고 그냥 협회나 그런 데서도 이런 데서 하기도 하는 하죠. 그런 기자단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무튼 기자단 생활 중 2년 이상을 해야 이력서에 적을 수 있다며 관두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업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자도 아니고 기자단 생활을 무슨 2년이나 해야 돼. 미친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또 제일 심각한 거는 네. 한 여학생인데 인턴을 하는데 그냥 단정하게 보이려고 H라인의 치마를 입었대요. 네. 그랬더니 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너는 골반이 넓으니 아이를 잘 낳을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냥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네요. 오해 소지가 아니라 이건 100% 성희롱이죠. 이거는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대외활동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유형들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도 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착한 거야. 42.9%는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말았대요. 그냥 내가 뭐 밟았다 생각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냐 물어봤더니만 그 중에 절반은 내가 얘기해봤자 그게 고쳐지겠어? 이런 거죠. 네네. 개선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개선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외 활동에 관련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겨우 건의한 학생이 13.8%.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봐야 될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얘기하기 싫으니까 이제 온라인에 후기를 쓴 거야. 이 업체 가지 마라. 이 업체에서는 이런 일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저는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2.9%밖에 안 돼요. 그거 쓰면 뭐예요? 안 내리면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린다고 협박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대외활동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과 피해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과연 이런 대외활동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 이거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이제 거의 절반 가까운 46.6%는 대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업에 불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남들 다 하니까 자기도 그거 안 해놓으면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네. 또 48.1%는
자신의 전공이나 개인적 관심사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스펙 쌓기 위해 대외 활동을 한대요. 절반 이상이 일단 취업을 해야 되니 스펙에 한 줄이라도 걸쳐야 되니 그냥 보이는 대외 활동 걸리는 대로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인사 담당자들, 중견,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한테 이런 대외 활동 채용할 때 진짜 고려하느냐 물어봤더니만 57%는 실무에 관련 없는 대외 활동은 전혀 평가를 안 한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네. 그리고 이걸 더 우리 이제 취중 잡담 들으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되는데 인사 담당자의 78%는 대외 활동 경험이 전혀 없어도 지원자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차라리 대외 활동보다는 학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한 학생들을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 생각으로는 대외 활동은 아싸리 남들이 안 하는 정말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뭐 보일러를 팔았다든지. 네. 만약에 영업이라면 전혀 살 것 같지 않은 그룹에 이 제품을 팔았다, 자기는. 아니면 노력이라도 해봤다.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남들 다 했던 구토대장정을 자꾸 거론이 돼서 그걸 운영하는 그 바카스 되게 미안한데. 바카스 말고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뭐 가장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걸 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어떻게 뭐 노력을 했다 이런 엣지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국토대장정 이야기가 나오면 넘어가는 거지 그냥. 얘도 갔다 왔네 그냥 끝. 그렇죠. 전혀 메리트가 못 느끼는 이제 액티비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자기소개서에 한 줄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대외 활동, 나 요번 방학엔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도 직장 경력 3년 미만 사회 초년생들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대외 활동 경험이 있는 이런 사회 초년생들한테 입사 전에 대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취업에 불리할 것이다. 한 55%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입사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지. 대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업에 불리할 것이다고 생각한 사람이 24%밖에 안 된대. 절반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도 대외 활동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근데 저희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무전여행 갔다 온 거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꼭 써놓고. 그렇죠. 참, 네. 옛날 배낭여행 갔다 온 거 써놓고. 그래서 뭐 아무튼 대외 활동에 관련돼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대외 활동을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을 위한 좀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외 활동 관련돼서 참가자는 나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대외 활동 중 예상하지 못했던 단순 업무만 해서는 이거는 바로 주최기관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또 무급이나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보상이 적다. 이런 경우에도 바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참가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또 참가자와 약속 같은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히 챙기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외 활동 뭐 공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 같은 것들을 뭐 메일 같으면 메일을 버리지 말고 저장해 가지고 계시던가 문자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계시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주최기관도 보통 큰 데면 인사팀 같은 데도 있고 고객센터 같은 데도 있고 이런데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셔가지고 개선을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방치 선발됐는데 그냥 놔두는 거야. 이런 데면 아까 그 공공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공기관 인사팀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외활동 공고는 주최기관과 참가자 사이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깼다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항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대외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활동기간 중에 주최기관 담당자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같은 거 들을 경우 또 나는 하기 싫은데 강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취업이나 가산점 뭐 활동 지속 여부 뭐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무조건 해라 이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주최기관 인사팀이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얘기해도 어차피 한통속이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청년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이런 데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시면 그쪽에서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보고서 만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도 이런 대외활동 관련돼 가지고 부당한 뭐 대우를 받았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계시고 개선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청년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청와대에 계신 박 여사 직속이니까 해주실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포터즈나 뭐 기자단,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겪어왔는데 차라리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경험치를 DB화를 시켜서 야 어느 데는 이렇게 해봤더니만 평점이 상당히 안 좋다더라. 어느 데는 열정페이만 주더라. 어느 데는 성희롱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DB화를 시켜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평가를 본 다음에 진짜 이제 참여를 한번 해보는 뭐 그러한 좀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청년 포탈이나 또 청년 유니온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들 서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1부는 여기서 이만 줄이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수고는 아니구나.